1970,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활동했던 탤런트들의 인생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89년의 데뷔, 혜성처럼 부상한 탤런트 변영훈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영화 촬영 중 헬기 추락 사고로 별세를 한 탤런트 변영훈. 어쩌면 그의 배우로서의 인생은 1970년대 전후를 통해 신화로 남게 된 선배 탤런트 나시찬과 많이 닮아 보입니다. 1962년 인천에서 출생한 변영훈. 아버지는 신량민 출신의 경찰이며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신량민이었습니다. 신량민들은 2세들에게 거는 기대가 컸는데 그는 아버지의 높은 교육열로 항상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8살 때 송현국민학교를 다니다 숭이국민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새로운 아이들과 학급 분위기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부모님, 친구들과의 부딪힘은 그를 내성적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향으로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단 혼자 그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던 변영훈. 인천 고등학교 재학 시절 친척형도 그 학교에 있었는데 친척형은 그를 안타까워하여 청소년 적십자단에 입단하라고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서클이 따로 있었는데 바로 방송부였습니다. 하고 부질없다는 마지막 가사가 인상적이죠. Everything is dust in the wind. 목소리가 좋은 편이어서 방송부에 가입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마이크를 잡을 기회도 주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의 활동을 첫 연예 활동이라고 회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빡빡한 수험 생활보단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했기에 대입에 실패한 그는 재수하여 상지대학교 사범대 생물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을 갖고 군 입대를 합니다. 복학 후 그는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한때 그는 섬으로 가서 선생님이 되어 생활하고 싶다는 소박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 친구는 바로 코미디언 이주일의 아들 정창원이었습니다. 그는 변영훈에게 탤런트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며 너 같은 인재를 썩혀둘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영훈은 정창원의 강권으로 89년 KBS 공채 13기 탤런트 모집에 응시를 하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무게 있고 지적인 모습으로 커나가자. 아버지는 교사로서의 안정된 생활을 왜 포기하느냐며 그를 나무랐지만 어머니는 그를 이해해주고 힘이 돼주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은 그의 드라마 출연 비중이 많아지고 그의 인기도 높아짐을 알고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티는 안 냈지만 그가 나온 잡지 기사들을 스크랩했고 그가 나온 드라마들과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비디오로 다 녹화를 했습니다. 탤런트 연수 교육을 마치고 몇몇 작품의 단역으로 출연을 하다 1990년 3월 일일 드라마 울밑에선 봉선화에 주인공의 시동생 정병호를 맡아 본격적으로 데뷔를 합니다. 나중에 그는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의감이 강하고 좌익 활동을 하다가 현실과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정병호라는 인물을 연기 미숙으로 잘 살리지 못했음이 아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때 연예 잡지 화보 촬영을 하는데 이 화보 촬영에서 여기자 이 씨를 만납니다. 화보 촬영을 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그녀의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변영훈과 함께한 인터뷰에서 연예인 같지 않은 순수함에 끌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은 6개월 정도 사귀다가 5월 12일에 약혼식을 올리고 12월 8일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변영훈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게임 등 다수의 단막극에 출연하다 1991년 9월 TV 문예극장 검은 양복의 주인공 황포 역을 맡습니다. 어떻게 어머님 이래놓고 코끝 하나 안 보이니? 일이 있어서 그렇지 뭐. 큰형은 비상경비서고 작은형은 농성 중이래. 어머님 너무 늙으셨고 퇴원시키자는 건 어머니를 죽이자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식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싫은 사람 관두면 될 거 아니에요? 다 가요.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난 뭐 좋아서 이런 말 하는 줄 아니? 모두를 위해서야. 글쎄, 그러니까 가란 얘기요. 내가 다 책임지게 되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전부 가요, 가! 식물 인간이 된 어머니를 두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소재로 한 이 드라마에서 변영우는 식물 인간이 된 어머니를 둔 아들의 내면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작진들은 우스갯소리로 로봇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KBS 연기대상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바람꽃은 시들지 않는다에 출연하다 92년 3월 이관희 연출, 문영남 각본의 MBC 미니시리즈 분노의 왕국에서 몰락한 왕족으로 굴절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하원을 맡습니다. 오늘에서야 만나 뵙게 됐습니다.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게 아닙니까? 분명하십니다. 제가 하연군을 모셔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전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난 당신도 왕가의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줄은 몰랐어. 그저 내 아내가 되는 자리로만 생각했었지. 왕손으로서의 교육은 나만 받으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떻게든 어른을 설득해 볼 테니 가서 공부하고 와. 이 땅을 떠나시면 아니 됩니다. 그분께서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았던 왜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십니까? 저에게 왕가의 의무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전 장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변영훈이 제의를 받은 역할은 탤런트 김성일이 맡은 이발사 역이었습니다. 하지만 KBS 공채 소속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중히 사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은 양복으로 같이 작업을 한 문영남 작가가 변영훈은 이 작품의 주인공과 이미지가 꼭 맞는 배우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관희 PD는 과감히 받아들여 주인공의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 부인 이 씨는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관희 PD에게 변영훈을 주인공으로 기용하지 않으면 출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합니다. 당시 주인공 후보엔 변우민, 유인촌, 문성근 등 쟁쟁한 배우들이 이하원 역 후보에 올랐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대로 분노의 왕국 캐스팅에 그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면 그녀는 단순한 잡지 기자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또 변영훈을 유인촌 안성기와 같은 연기자로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변영훈의 스타 스토리를 보면 그녀가 말투와 포즈, 표정, 연기에 코치를 해주는 대목이 잠깐 있는데 이를 보았을 때 그녀는 그의 숨겨진 매니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변영훈 측은 오히려 그녀가 분노의 왕국 출연을 반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할 것 같은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게? 한간에는 분노의 왕국에서 김희애와 같이 촬영한 혼욕신이 아내를 자극시켰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변영훈과 아내는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는 듯 잡지 인터뷰를 같이 했었는데 KBS 시대극 청춘극장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어 중국으로 올로케 촬영을 간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아내의 임신 소식도 밝힙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그는 집을 나와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를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합의 이혼을 제안했으나 그녀가 거부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영훈 측은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해 더 이상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유를 들었고, 아내 측에선 성격상의 문제가 있었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언론은 그의 가정을 두고 분노의 가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변영훈이 이제 막 부상하는 탤런트였기도 했지만 잡지 기자와 결혼을 한 것도 이례적이라 화제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사극 용의 눈물의 우왕역으로 알려져 있는 탤런트 권병준. 그는 자신의 수기에 변영훈의 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영훈 형은 방송국 기수로도 선배였지만 나의 중학교 선배였기도 했다. 영훈 형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다. 신혼이었던 영훈 형의 결혼 생활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한양 관광 호텔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였다. 형은 신음처럼 죽고 싶다고 말했다. 한때 서로 사랑했었을 그들. 어긋나고 일그러진 사랑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고 형의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가슴이 아팠다. MBC 분노의 왕국으로 상승 무드를 타고 승승장구하던 형이 KBS 신인 연기상으로 받은 트로피마저 박살이 났단다. 결국엔 이혼 소송이 걸렸지만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위자료, 아이 문제. 그는 변영훈으로부터 영화 출연 제의를 받았지만 당시 거부하는 몸짓으로 저 하늘을 이라는 영화 출연으로 인해 고사를 했습니다. 변영훈이 그에게 제의한 영화는 바로 남자 위의 여자. 그는 청춘극장을 촬영하면서도 1993년 5월 10일에 첫 방영한 SBS 소설극장 세상은 내게라는 드라마에서 심혜진과 부부로 출연합니다. 처음에 상대 역이 심혜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적잖이 당황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두 사람 다 이혼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백화점 홍보실장 박동수. 아내 강준희의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지만 아내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미묘한 갈등을 느끼는 역할입니다. 그는 그동안 메시지가 너무 강한 드라마를 주로 하다 보니 상투적인 연기를 한다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강 헬리콥터 추락 사고 소식 먼저 장기철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고를 낸 미국 시코르스키사가 제작한 S-76 기종과 동형의 헬기입니다. 이 헬기는 오늘 오후 4시 5분쯤 미도 영화사가 제작하고 있던 영화 남자 위의 여자를 촬영하던 중 서울 잠실 한강시민공원 선착장 앞 근처에서 한강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순간을 본 목격자들은 헬기가 잠실 헬기장을 이루고 간 뒤 5분쯤 지나서 선착장 상공을 2차례 선회하다 저공 비행하면서 그는 구이동 방직어 병원으로 이송, 8일 만에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원래 종교가 불교였으나 이 사고를 기점으로 카톨릭으로 개종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100일 후에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이제 우리 아들도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방문한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를 하여 주의를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그와 공동주연인 황신혜는 사고 후 인터뷰에서 언젠가 그가 오피스텔에 혼자 나와 살고 있다고 했으며 빨리 성공해서 아들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했습니다. 당시 그녀도 비슷한 시기에 이혼을 했던 터라 동병상련의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출연 중인 혹은 약속한 작품은 총 5개 작품인데 그중 세상은 내게는 극중 박은영과의 불륜으로 고민하다 도피하는 것으로 극이 전개되었고 우리 식구 15은 혹시 모를 일이라 출연자 명단에 계속 남겨두기로 했으며 동아수출공사에서 기획한 영화 장미의 나날은 이보희의 옛 애인으로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경영이 대신 그 역을 맡았습니다. 청춘극장의 경우 미국에서 유학 중인 연재모가 대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연기력의 부족, 변용훈의 목소리와 차이가 있어 탤런트 박진성이 대신 후시 더빙을 했습니다. 문제의 영화 남자 위의 여자는 고영남 감독이 고인이 된 제작자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영화를 다시 만들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고 몇 달 전 그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은 5차 결심 공판 끝에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변형운의 승소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바람과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8월 27일 심정지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용인 천주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영세명은 베드로. And now you're here like you've been before. And you know what I need. Took some time for me to see. Oh yeah. That's you give love to me, baby. It's so good.